안녕하십니까.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1년 중 눈이 가장 많이 내린다는 절기상 대설이 지났죠. 시기상 매서운 한파가 한창일 때지만 이례적으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통가의 희비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입니다. 포근한 날씨 속에 시민들이 겉옷을 걸치지 않고 장을 봅니다. 반바지 차림으로 나온 시민들도 눈에 띕니다. 올겨울 날씨 너무 따뜻해서 일부러 반바지에 잠바 입고 왔는데 지금 잠바도 벗어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 중순이 가까워지고 있지만 유난히 포근한 올겨울. 낮 최고 기온이 20도 안팎인 날이 계속되면서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따뜻한 12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광주 전남의 평균 기온은 10.4도로 평년보다 6도 가까이 높았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기압계가 동서의 흐름이 강하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지 못했고 반면에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종된 추위의 유통가 풍경도 예년과는 다릅니다. 난로나 온풍기 같은 난방용품 특수는 사라졌고 등산 같은 야외 활동을 위한 기능성 의류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시민분들께서도 야외 활동이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벼운 아웃도어, 점퍼, 신발 같은 좀 수요가 좀 늘어난 경향이 조금. 겨울철 풍경을 바꿔놓은 비교적 온화한 날씨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지다가 주말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12.12 군사 반란일인 오늘 이를 바탕으로 한 영화 서울의 봄이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이후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지역민들에겐 흥행의 의미가 더 남다릅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복을 입고 뒷짐을 진 채 여유롭게 걸어오는 전두환. 군사 반란으로 군부를 장악한 12.12의 주역들이 나란히 앉아 한 장의 사진을 남깁니다. 이듬해 권력을 빼앗은 전두환은 당시 혁명의 성공을 자축하는 파티를 열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란의 주역인 신군부의 모습을 담은 영화 서울의 봄이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개봉 20일 만입니다. 올해 들어 누적 관객 수 700만 명을 넘어선 한국 영화는 지난 여름 범죄도시 3에 이어 서울의 봄이 두 번째입니다. 일단 굉장히 욕이 좀 많이 들렸고요. 개인의 권력 욕심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 근간이 좀 흔들리고 이제 그로 인해 정의가 좀 죽은 느낌이라서 저는 그게 가장 화났고요. 영화 흥행에 힘입어 영화 속 실제 영상들도 덩달아 조회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이 온라인에서 실제 영상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추세라면 영화 서울의 봄이 곧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12.12 사태 이후 광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알고 있는 지역민들에겐 영화의 의미가 더 뜻깊습니다. 아무래도 광주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역사 관련돼서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도 보고 나서 너무 화난다라는 평을 되게 많이 들었기도 하고. 흥행을 견인하는 건 2030 세대. 30대 예매율이 30%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고 2030 세대 관람 비율이 절반을 넘어섭니다. MZ세대도 과연 역사에 흥미를 갖고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20대, 30대 관객들로부터 더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되게 고무적이고 80년 5월 광주를 짓밟은 신군부의 잔혹한 권력 찬탈 과정을 전해준 영화 서울의 봄이 흥행하면서 지역민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시행된 지 1년 가까이 되는 가운데 전라남도와 시군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전남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천하장사와 점심 등 차별화된 답례품을 선정하고 유명 방송인 등과 함께하는 고향사랑 응원 릴레이를 진행한 점이 기부금 모금의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남도와 시군은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과 기부 실적 증대를 위해서 세액 공제 혜택과 각종 이벤트 등을 집중 홍보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각국 대표단이 모여서 기후변화 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결정하는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데요.
여수시와 전라남도가 2028년 총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여수로서는 두 번째 도전인데 국내외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최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위기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개발도상국 지원기금과 화석연료의 단계적인 퇴출 등이 주요 의제가 됐습니다. 대륙별 순회 원칙에 따라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5년 뒤인 2028년 33차 총회가 열립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 남해안 남중권이 33차 총회 유치에 나섰습니다.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당시 채택한 여수 선언을 이어받아 연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극복의 가능성을 제시하겠다는 겁니다. 여수에서 개최하면서 특히 해양 환경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이런 주제가 가장 합당하다 생각하고 여수로서는 올해 28차 총회를 외교적인 차원에서 양보한 이후 두 번째 도전입니다. 하지만 국내외 상황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인도 모디 총리가 먼저 33차 총회 유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33차 총회 유치에 나설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려면 정부가 유치를 결정한 이후 유엔 기후변화협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사무국에 개최 의향서를 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 등도 유치에 나서는 등 국내 유치 경쟁도 시작됐습니다. 지방 정부들의 유치전도 상당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수시에서는 국제회의 유치 역량 확보와 홍보를 위해 국제학술회의 등을 개최하고 33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국 결정 시기는 2026년.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순천대학교 글로컬대학 30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순천대와 전라남도, 동북권 자치단체, 기업체와 연구소 관계자로 구성된 지산학연 네트워크 협의회가 출범했습니다. 순천대는 또 글로컬대학 30사업에 따라 현행 단과대학 체제를 R&D 스쿨과 창업 스쿨, 평생교육 스쿨, 스마트팜 스쿨, 애니메이션 스쿨, 코스모스 스쿨 등 6개 스쿨로 개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지역기업이 제작한 자율주행 셔틀버스 카모가 이번 달부터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와 육군군수사령부는 계룡대 육군본부 안 3.26km 구간에 자율주행 셔틀버스 정류장 8군데를 설치하고 군 장병을 대상으로 하루 3차례 실증 운행을 합니다. 자율주행 차량 카모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설계하고 지역기업이 제작한 셔틀버스로 최대 15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광주 제2시립요양병원이 새로운 수탁자를 못 찾아 경영 위기에 놓인 가운데 노조가 광주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어제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요양병원 폐업 위기의 본질은 광주시의 책임 떠넘기기에 있다며 광주시가 적자를 부담하거나 공공병원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등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습니다. 광주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첫 기소 사례가 나왔습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제조업체 공장 노동자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결과 회사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운영 총괄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1월 7일 광주 평동산단 내 제조업체 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강판 코일 분리 작업을 하다가 전도된 철제 코일에 압사해 숨졌습니다.
검찰은 전도 방지 조치나 작업 지휘자 없이 작업하기에 안전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대표이사 기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어제 저기압이 남부지방을 통과하면서 광주 전남 지역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산발적으로만 비구름이 머물고 있는데요. 오후까지 5에서 10mm가 더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은 바람이 매우 거셉니다. 현재 고흥과 목포, 순천 등 전남의 16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까지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비가 내리며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겠지만 그래도 평년 기온을 웃도는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최저 기온 10.7도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2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의 차가 크지 않겠고요. 내일 낮 동안에는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장성과 나주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0도, 고흥 1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1도, 강진과 해남 12도가 예상되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1도에 머물겠습니다. 전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최고 4m로 매우 높겠습니다. 이번 주 비 소식이 자주 들어있는데요. 주말에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2월 12일 뉴스광장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